안녕하십니까. 벨타스 코리아 기술영업본부에서 넷백업과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2020년 9월 말에 벨타스는 전 세계 21개국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 IT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약 37%의 응답자가 1회 이상의 랜섬웨어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하셨고요. 이들은 평균 6회 이상의 랜섬웨어 피해를 겪었다라고 응답 주셨습니다. 또한 기업 피해의 64%는 몸값으로 요구 금액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했다고 응답을 주셨고요. 랜섬웨어 피해 조직들의 규모를 살펴보면은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피해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랜섬웨어는 데이터의 위치, 다시 말해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는 상관없이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일 새로운 랜섬웨어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 해커는 전략 계속 바꿔서 더 정교한 접근 방식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내 기업 중에 한 곳은 외부에서 유입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는 처한 사례도 봤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회사는 백업을 보유하고 있었고 백업 열심히 해왔지만 백업 데이터까지도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고 주요 데이터 일부가 복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커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고 이걸 웹사이트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협박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해커의 공격은 날로 진화하고 있고 산업화되고 있고 우리의 대응 방식은 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섬웨어 레질리언시에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섬웨어 공격자는 지속적으로 전술을 바꿉니다. 최근에는 협박 전술을 사용하는 해커가 피해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갈취해서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구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격 방식은 단순히 데이터를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백업을 하고 복구에 대한 랜섬웨어에 대한 전략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근래에는 윈도우 OS 제품을 사용하는 백업 서버를 타겟으로 해서 백업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전문 랜섬웨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항상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가 암호화된 회사들의 경우 비즈니스 중단이라든지 외부로부터 평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커로부터 큰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나 랜섬웨어에 대한 진실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하기 쉽지만 해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랜섬웨어 실행 툴이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코드를 직접 개발하지 않은 개인들도 쉽게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전문 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세 번째는 랜섬웨어는 개인보다는 기업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효율적인 것을 원하고 기업의 데이터에 비해 기업이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 시스템에 통해서 감염되기 쉽게 되는 환경들이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공격이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PC를 집중적으로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대부분 기업의 네트워크 혹은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보안이 강화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아닌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섬웨어 생각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질로 잡는 악성 해커를 상상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랜섬웨어 공격은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되고 운영체제에서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되는 간에 해커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번째는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있는 곳 어디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와 워크로드가 온프라미스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상관없이 랜섬웨어 위협에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망분리가 되어져 있는 폐쇄망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은 마찬가지이고 보안에 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망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례들은 저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이 가장 안전한 매체가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테이프 장비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옳지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백업 서버에 랜섬웨어가 감염되거나 해커가 침투해서 백업된 테이프들을 모두 라벨링하거나 포맷에서 지워버리면 데이터가 모두 삭제돼서
복구할 수가 없고요. 설령 테이프에 인덱스는 없지만 데이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복구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의 한계는 테이프로 소산될 때 실제로 복구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은 테이프의 마그네틱은 매우 취약해서 원격지로 소산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행랑을 통해서 리사이클된 테이프라고 한다면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실제 복구 훈련을 수행했을 때 테이프가 파손돼서 복구되지 않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LTO3로 백업한 테이프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최신 LTO9이나 혹은 LTO8로 해당 LTO3 테이프 미디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프 제너레이션이 세 단계를 지나기 전에 테이프 장치가 호환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래된 테이프과 미디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파트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아예 맺을 수 없거나 유지보수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테이프에 있어서는 이것을 모두 저장소에 모두 리스토어한 다음에 새로운 LTO9이나 이런 새로 백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신의 백업 기술들은 테이프를 통해서는 구현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의 백업 기술 그리고 고속의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테이프 어떤 매체들은 지향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 자체에 리와인드나 마운트 등의 작업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 데이터의 일반적인 선택지는 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LTO나 9940, T-MAN 같은 이런 테이프 라이브러리 기반의 저장소인데요. 최신 LTO 미디어인 LTO9의 경우도 최대 압축 시에 거의 100테라 가까운 64테라 이 정도 데이터가 저장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64테라의 LTO8 테이프 하나가 백업 운영자나 이런 그 원격줄에 소산할 때 어떤 그 떨어뜨리거나 어떤 그 오퍼레이터 분이 충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LTO9, LTO8, 64테라가 모두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테이프에 어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됐지만 한 번의 실수로 많은 데이터를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이런 테이프 자체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분실 가능성 그리고 테이프 자체는 백업을 위해서 자기 테이프를 테이프 미디어에 마운트해서 리와인드하고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대비 쓰면 쓸수록 수명이 다하게 되면 쓸 수가 없는 원할 때 복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10년 전에 LTO2, LTO3 미디어로 백업받은 데이터를 지금 시점에 와서 LTO8으로 복구해야 한다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LTO2나 3 미디어를 복구하려면 최소 LTO9, LTO5나 LTO4 정도의 드라이브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려는지도 불확실하고 테이프 분실 사례나 운송 중에 어떤 파손된 사례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는 좀 피해야 될 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내화 근거에 테이프 보관하는 일이 일반적인데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내화 근거는 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마치 밥솥이 뜨거워져서 마치 내부가 뜨거워져서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테이프는 손상된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막상 내화 근거는 보호가 됐지만 안에 있는 테이프들은 마그네틱이 소상이 돼서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어떤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즘 트렌드인 클라우드의 연동 같은 것들은 테이프로는 불가능하다는 부분들도 현재 추세에는 테이프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업 시장 동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지컬 테이프 라이브러리, LTO 같은 테이프 장비가 있었고요. 이거를 주 백업 장비로 써 오셨고 두 번째로는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 VTL을 백업 장비로서 써왔습니다. 하지만 매체만 디스크로 바뀌었을 뿐 복잡한 어떤 그런 구성들은 기존의 PTL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백업 서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복 제거 디스크 장치가 하나로 합쳐진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백업 장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요새 추가가 된 사항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백업 장치로서 쓰는 것들이 하나의 추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업 트렌드에 맞춰서 출시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리커버리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리타스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부분 그리고 넷백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넷백업 에어를 통해서 에어백 기능을 구현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소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무제한 규모로 계속해서 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히든 코스트라고 불리우는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숨겨진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리커버리 볼트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는 시장의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2021년에 발표한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보호 관련 최신 자료를 보면 표에서 왼편이 최신 기술 그리고 오른편이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는 최신 기술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근래에 랜섬웨어 관련해서 필요성이 급격히 늘어난 이뮤터블 스토리지 그러니까 웜으로 백업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탑재된 기술들을 벨타스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부합되는 제품이 리커버리 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의 사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협의 감소고요. 이것은 넷백업과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중요한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데이터 보존이나 어떤 규정 준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제한 확장 그래서 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데이터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CO 절감은 예측 가능한 어떤 구독형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히든 코스트가 없다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히든 코스트 때문에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리커버리 볼트는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 비용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원 자동화 부분은 지능형화된 클라우드 정책 및 그리고 에어갭을 넷백업 에어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리커버리 볼트의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점에서 리커버리 볼트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룰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로부터 보관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벨타스에서 호스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환경의 단순화, 그러니까 이것은 소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상면 비용이나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소산을 안전한 장소에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운영을 간소화하고 넷백업 하나의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별도의 물리적인 장치나 패치나 이런 물리적인 관리 없이 안전한 소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어떤 히든 코스트가 없다는 부분 그리고 별도의 하드웨어적인 도입 없이 운영 비용만으로 리커버리 볼트의 라이센스 구입만으로 백업 장치를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용량 용량을 증설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을 때도 매우 간편하게 운영상으로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는 특히 TCO 측면에서 좀 특화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편에 있는 그림은 고객사에서 애저의 핫 블랍 등을 통해서 별도로 구매를 해서 백업 장치를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구매를 하는 것도 별도로 이제 어떤 관리나 데이터에 대한 운영이나 혹은 부가적인 기술 지원 등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데이터가 오갈 때 발생하는 이그레스 등의 어떤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히든 코스트들인데요. 하지만 리커버리 볼트는 이런 부분 없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안전하게 백업된 데이터를 벨타스가 보호해드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복잡한 구성이나 히든 코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넷백업이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인 중복 제거, 원격 복제를 잘하는 부분 이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돼서 잘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은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리커버리 볼트의 사용만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원벤더 제품을 사용해서 어떤 단일 플랫폼으로 추가적인 기술 지원 다른 벤더 없이 원벤더의 제품으로서 데이터 보호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장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캡처는 별도의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 어떤 UI입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는 이와 달리 여러 구위를 보시게 될 일이 없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백업 운영을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로 백업 장치를 사용할 때 최적화를 별도로 해야 된다거나 혹은 잘못된 세팅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버리 볼트는 단순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값싸게 중요 데이터를 소산 및 백업 및 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는 보시다시피 왼편에 있는 그림은
플렉스로 나뉘어진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이렇게 쪼개기 기능이 가능한, 멀티테넌트 기능이 가능한 보안에 특화된 기능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썼을 때 혹은 일반 넷백업 환경으로 있을 때 이렇게 넷백업에서 기존에 백업받던 환경에 있던 것들을 오른편에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같은 혹은 PTL로 소산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그냥 리커버리 볼트를 연결만 하시면 여기로 소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원격 복제를 중복제어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손쉽게 구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볼트의 유지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랜섬웨어 관련 대비입니다. 뭐 안전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소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센터에 어떤 그 랜섬웨어가 감염된다 할지라도 리커버리 볼트에 저장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대외적인 이미지 회신, 회사 이미지 회신 등 뭐 어떤 그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사내 미션이 있는 경우에 손쉽게 리커버리 볼트의 적용을 통해서 값싸게 소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의 어떤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장소의 다양화가 필요한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신다면은 클라우드 벤더의 어떤 의존도를 낮추면서 예를 들어서 AWS나 오라클 클라우드 등을 사용 중이신데 그것들을 데이터를 다른 멀티 클라우드, 다른 클라우드 쪽으로 소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리커버리 볼트가 어떤 하나의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TL 위주의 어떤 그 백업 소산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최신의 퍼블릭 클라우드 소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로 리커버리 볼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테이프 소산을 사용하실 때 보통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KMS 서버, 그러니까 키 매니지먼트 서버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암호화된 방식으로 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커버리 볼트의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 등의 대비를 통해서 소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리커버리 볼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리커버리 볼트는 어떤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타스는 어떤 그 장기 보관과 소산 관련된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호하시는 고객이라고 하신다면 오른편 그림에 있는 리커버리 볼트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선호하시는 경우로 하신다면은 왼편에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장기 보관이나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나 어떤 중기 데이터의 보관은 위에 그림에 보이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넷백업과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어떤 그 사내 뭐 여러 요건으로 좀 힘드신 상황을 하신다면은 온프라미스에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중요 데이터를 값싸게 대용량 저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IT 트렌드는 뭐 아시다시피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오라클에서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최적으로 동작하는 뭐 엑사 데이터 같은 혹은 VMware가 최적으로 동작하는 HCI 기반의 VX 레일 같은 제품도 있죠. 같은 맥락으로 저희도 넷백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요. 같은 연장선상으로 장기 보관에 최적화된 어떤 소프트웨어가 액세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들이 최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넷백 어플라이언스가 최적으로 동작하는 넷백 소프트웨어가 최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이 넷백 어플라이언스였는데 그것처럼 액세스도 이런 어플라이언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 보관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밸류는 비용 효율적인 장기 보관 전용 스토리지이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기 보관에 백업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카이빙이나 혹은 테이프 대체 용도로 해서 이미터블 스토리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근래에 쿠버네티스 같은 혹은 오픈스택에 대한 어떤 1차 백업 장비로서 대용량 백업을 해야 될 여건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1차 백업 장비로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도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서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커버리 볼트의 5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좀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들이 있으시고 혹은 그렇게 가연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리커버리 볼트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중복적인 스토리지를 쓸 수 있다. 이게 리커버리 볼트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제한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물론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리커버리 볼트 버켓 하나당 1.2 페타까지 중복 제거 기반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 페타를 중복 제거 기반으로 저장하시고 더 용량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것들을 1.2 페타 기반으로 계속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장을 계속 하셔서 소산을 계속 무한대로 이론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리타스에서 직접 호스팅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실에 대한 책임 소재 어떤 이런 문제 없이 베리타스가 직접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연한 백업 구성인데요. 별도로 어떤 복잡한 구성 없이, 히든 코스트 없이, 그리고 어떤 그 시행착오 없이 그냥 계약만, 소프트웨어 계약만으로 이것들을 그냥 안전하게 백업 저장소를 쓸 수가 있고요. 그냥 계약과 동시에 거의 내 백업에 스토리지 플러스 리커버리 볼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점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두 통합 백업의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넷 백업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거기에 클라우드에 특화된 중복 제거 저장 장치가 리커버리 볼트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통합된 백업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리커버리 볼트의 다섯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a backup admin, ransomware has been a game changer for me. In a positive way, oddly enough, thanks to Veritas. Where are you going? It used to be that backup was kind of an afterthought. Then along came ransomware, and bam, suddenly backup is business critical. And guess who gets to be the hero? This guy. Of course, being the hero requires having the right solution. And when it came to choosing one, there were three principles we cared about most: protect, detect, and recover. Turns out, only Veritas has what it takes to deliver that kind of multi-layered resilience. I'm talking about an arsenal of fully integrated capabilities. Things like intrusion prevention based on zero trust principles to ensure our backups stay clean. And that's just the start. There's immutable storage for the integrity of our data, intelligent anomaly detection with automated machine learning, proactive malware scanning that spot checks high-risk areas, automated recovery Finally ready? I'm ready for anything. That's why ransomware fears me.